네, 반갑습니다. 지금 관세 전면전이 현실로 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4%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급등과 급락을 오가면서 불안정한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이런 단기 변동성보다 더 중요한 흐름은 사실 따고 있습니다. 하워드 박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 질서 전환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세계화가 이제 끝났다, 무역 장벽이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달러 패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다른 인터뷰에 나와서 관세 정책이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소비 둔화, 그리고 달러 약세를 유발할 거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기존 시스템 안의 자산으로는 이 리스크들을 회피할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향하게 되겠죠. 비트코인은 정부와 통화정책의 통제 밖에 존재하고 검열이 불가능하고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금 같은 거죠. 무너지는 질서 속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그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의 주요 팁 보겠습니다. 로렌스 레파드, 더 빅프린트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이죠. 관세는 중국 해체 노리는 전략적 계산이다 라는 분석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트위터상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트위터상의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완전히 양쪽으로 갈려서 첨예하게 대립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의 이 관세 전략, 미국 우선주의,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미국인들 입장에서 좋은 거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다시 재편될 거다, 곧 질서를 찾을 거다 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의견, 세계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질서는 파괴됐다, 이미 파괴됐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간다, 혼돈의 아마겟돈이다, 달러 가치 폭락할 거고 이제 금,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이 주목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완전히 첨예하게 갈려서 대립되고 있거든요. 로렌스 레파드는 어느 쪽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레파드는 극단적인 관세는 스콧 베센트 장관이 중국의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고 보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스콧 베센트 장관이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 대화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국을 압박하고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베센트 장관은 영국 파운드와 대규모 공매도로 이어진 것과 같은 조건을 현재 만들고 있다. 중국 위안화가 붕괴하면 미국 국채로의 글로벌 자금 이동을 촉발하게 될 거다. 이는 9조 달러의 만기도의 부채를 리파이낸싱 할 때 금리를 더욱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만 보면은 이제 레파드는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촉발해서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미국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4%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미국 자체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채에 대한 지금 투매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레파드의 지금 이 말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이므로 앞으로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백색 해킹이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이 관세를 통해 이 달러를 외부 공격에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화이트 해킹, 화이트 햇 해킹, 일종의 백색 해킹이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략했던 방식처럼 부채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통화 가치는 특정 시장의 과열과 금리 왜곡이 중첩될 때 붕괴 가능성이 높아져요.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바로 이때 소로스 밑에서 일하면서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 달러화가 같은 입장에 취해 있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썰이죠. 베센트 장관이 이거를 직접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 달러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관세 조치가 지금 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월가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며 포지션을 청산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였을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통제된 폭발, 영어로 컨트롤드 데토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통제된 폭발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과열을 미리 시키고 2008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전략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중국을 코너로 보라 미국의 채권 시장에 자금을 몰리게 하려는 의도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중국 위안화가 무너지면 전 세계의 자금은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 정부가 곧 맞이할 9조 달러 규모의 부채 리파이낸싱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렌스 레파드의 분석. 이게 이제 한쪽의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로 다시 한번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공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죠. 이쪽에 의견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린 알든 채권 수익률 급등은 시장의 40년 패턴 붕괴 신호다 경고를 했습니다. 린 알든은 또 무슨 말을 했나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주식 동향이 아니라 주식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는 점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공유된 걸 보면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3.9에서 4.2%까지 급등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 4.4%까지 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급등이 맞고요. 보통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죠. 그러므로 채권 가격 상승과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린 알든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위험 회피성 자금 이동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의 구조적 문제, 즉 정부 지출 확대, 무역 적자, 통화 신뢰 하락 등을 인식하고 있는 신호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미국채라는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과 비트코인처럼 미국 재정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린 알든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로렌스 레파드의 의견과는 좀 정반대의 그런 시각인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잭 멜러스 백악관이 달러 기축통화 지위 지속 불가능성 인정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잭 멜러스가 가져온 이 미국 백악관의 웹사이트 이 문구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문구를 제가 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이 지속적인 통화 왜곡을 초래했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과 함께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에 기여했다. 이러한 무역 적자가 우리의 제조업 부문과 많은 노동자 계층 가족 및 그들의 공동체를 황폐화시켰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백악관 웹사이트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이 이거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백악관이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잭 멜러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CEO죠, 잭 멜러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는 몇 달 전에 이미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국제 질서가 해체되고 있으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 백악관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백악관 웹사이트의 문구는 이 역사적인 자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다. 이런 이제 자각이죠. 그래서 미국 스스로 끊임없이 새로운 달러를 찍어내 외부로 수출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이는 곧 패러다임 전환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논리의 흐름이 잭 멜러스는 바로 비트코인으로 가는데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금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잭 멜러스의 의식의 흐름에 따르면 글로벌 분산형 중립적인 준비자산 즉 비트코인이 다음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질서는 또 다른 국가, 또 다른 힘 이런 게 아니라 수학적인 중립성과 검열 저항성을 갖춘 자산, 즉 비트코인 위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스트라이크 CEO로서의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하워드 박스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죠. 트럼프 관세는 미국 고립으로 가는 단계다. 이런 경고입니다. 오그즈오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트위터 이름을 쓰시네요. 오그즈오라고 하는 트위터 명을 쓰시는 분이 하워드 박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이렇게 긴 타래글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워드 박스는 참고로 오크트리 캐피탈의 공동회장이고 닷컴 버블, 대공황, 코로나 버블 등을 모두 예측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립니다. 하워드 박스는 지금의 관세 정책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지각 변동이라 평가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1945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 경제 통합을 통해 전쟁을 막고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번영을 쌓아온 세계죠. 미국은 이를 통해 제조업을 아웃소싱하고 고부가 가치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진화를 했으며 전 세계는 값싼 공산품 덕분에 저물가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세 정책은 이 구조를 거꾸로 돌리는 신호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워드 박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던졌습니다. 물가 안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전쟁 이후 40%나 가격이 하락한 내구재들은 이제 다시 비싸질 거다. 내구재들, 듀러블 굿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싸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화 덕분인데 이제 이런 건 끝났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 구간에 진입했다. 두 번째, 데이터가 없는 구간에 진입했다. 지금의 변동성은 전례가 없는 사태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도 어렵다. 세 번째, 미국이 여전히 최고지만 덜 최고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경우 미국의 부채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하워드 막스는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한쪽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된다. 한쪽은 미국도 이제 세계 질서에서 세계 슈퍼파워 열강에서 물러난다. 예,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미국이 여전히 최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최고인 상황일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워드 막스는 공포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고부가가치 기업의 주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시기다. 고부가가치 기업의 주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시기다. 장기적 시각에서 기회를 찾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만약 지금이 하워드 막스의 말대로 단지 위기가 아니라 세계화의 시대가 저무는 시스템 전환기의 서막이라면,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최고지만 덜 최고라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 대체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트럼프의 관세는 예상보다 훨씬 인플레이션적이다. 미국 현재 경기 침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에드 크라센스타인이란 분이 전체 내용을 긴 사례글로 요약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은 현재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달러 약세, 소비 위축, 시장 혼란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레리 핑크의 우려를 또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가지군요.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글로벌 안정의 축이 아니다. 영어로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세계를 안정시키는 축, 스테빌라이저. 원래는 미국이었는데 세계 질서를 안정시키던 중심 축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상실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예외주의는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넘쳤는데 지금은 불확실성과 정책 충격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소비 시장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는 끝났다. 세 번째,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소비를 줄일 거다. 86%의 장난감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라는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비 인형이 비싸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리 핑크는 이미 CEO들이 수주 전부터 소비 둔화를 체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뚜렷한 경기 둔화의 증거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금리 인하 기대는 환상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속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0%라고 단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레리 핑크의 말처럼 물가 상승이 이제 시작이고 달러 약세와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결국 새로운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 포인트가 또 분명해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모든 어떤 불확실성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그냥 디지털 자산이에요. 기업도 아니고 매출도 없고 뭐 수입할 만한 원자재도 없고 수출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위험을 피하고 미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레리 핑크가 말한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큰 혼란을 마주하게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사야 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린 로렌스 레파드의 의견과 나머지 4개의 트윗의 의견이 이제 대립되는 것 같은데, 로렌스 레파드 말고도 뭐 차마스 필라델피 같은 분들도 그렇고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 미국이 어떻게든 이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고 다시 이 중심이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데일리비트 시각 통해서 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 지금 간밤에 뉴욕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76,000불 때까지 다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7% 전일 대비해서 떨어졌고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4% 관세하겠다. 4월 9일 자정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4월 9일 자정이면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미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4월 9일 00시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미 관세는 시작이 됐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역 상대국들의 관세가 4월 9일 00시를 기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가 관세는 협상이 아니다 라고 발언한 이후 시장은 더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76,000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 문제가 비트코인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4월 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현 시점 기준으로는 또 4.4%까지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이러한 안전자산, 이러한 자산, 국채라고 하는, 미국채라고 하는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겁니다. 4.2%는 부족해. 내가 이 위험을 지금 감수하고 미국채를 살 테니까 4.4%는 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연준이 2026년 3월까지 금리를 4.25%에서 4.5% 선으로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향후 12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9조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가 이걸 롤오버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불균형이 심해지고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아까 한 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리 핑크 회장이 3월 31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있어요. 이 서한에서 미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미국채가 점점점 안전자산의 지위로서 흔들리고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수록 오히려 이런 국제적인 정세나 아니면 무역 관세 장벽이나 이런 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비상관 자산으로서 중립 자산으로서 오히려 관심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뉴욕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1.6% 하락했고요. 만약에 조금만 더 하락했다면 20% 이상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베어 마켓에 진입을 했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2% 하락, 지난주 이미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320포인트 0.8%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하락하고 마감한 게 아니라요. 엄청난 장중 반전이 있었어요. 나스닥은 장중 4.57%까지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게 일부 분석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최대 장중 상승 반전이라고 합니다. S&P 500은 장중 4% 상승했다가 하락했고 이는 2008년 10월 14일 이후로 가장 큰 장중 상승 반전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월가의 기대 속에 장 초반 상승했다가 상승했습니다. 왜냐면은 백악관 관계자들이 수십 개 교역 파트너들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밝히면서 일부 낙관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백악관이 중국이 34% 보복관세 위협을 철회할 시간을 지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하자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을 한 거고요. 백악관 대변인,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이죠. 캐롤라인 레빗은 브리핑에서 프레스 컨퍼런스 룸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자정부터 104%의 통합관세가 적용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교역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로 4월 9일 00시부터 트럼프 상호 관세에 직면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 상황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국채금리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컸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무역 전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체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347%.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 4.4%를 뚫고 올라왔고요. 2년물 금리는 3.735%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참고로 여러분 미국의 모기지 금리라던가 시중금리 이런 것들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중립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해서 또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국채 트레이더들이 지금 미국 경기,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CPI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엔 PPI가 발표되는데 이 두 가지를 보고 또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외환, 달러, 장기 국채 수익률과의 상관관계가 변화했다. 미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영향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다르시 신하 전략가는 최근 달러와 인플레이션 조정 장기 미국 국채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변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그러니까 국채 금리죠.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함께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는 높은 금리가 해외 투자자들을 유인해 달러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거든요. 수익률이 좋아졌다. 나도 사야겠다 하면서 끌어당기니까 투자자들을 이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가치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은 이 관계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오를 때 달러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 신하 전략가가 말에 따르면 공통된 원인은 미국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 때문이다.
달러와 장기 국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미국이란 국가 자체의 리스크가 올라갔다라고 보고 달러도 팔고 국채도 팔고 모두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그래서 전날 대비 0.14% 상승해서 102.78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원자재 금값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볼까요? 현금 확보를 위한 매도로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이 이 투자자들의 현금 확보를 위한 포지션 청산 가능성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높은 리스크 회피 기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곳에서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금 포지션을 매도해야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금은 안 파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데서 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금을 팔고 그걸 더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금 지금 매수세가 ETF를 통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ETF는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펀드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있으면 더 사야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있으면 팔아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곧 다시 상승할 거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연방기금 선물이 연말까지 1%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레리 핑크 회장이나 하워드 막스 같은 분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 못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연방기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금은 전일 대비 0.3% 하락해서 온스당 2,97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유산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작은 묘목에다가 물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날을 반드시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커서 딸을 낳고 그 딸과 함께 이제 크게 자란 나무 밑에서 그네를 이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단기 수익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철학입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사고 팔아야 하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지키고 전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밈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이 밈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기실 건가요? 비트코인을 남기시는 거 어떨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4월 9일 데일리 비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